안녕하세요. 재테크왕 곤돌이의 곤돌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에코프로 BM 공시 관련해서 영상을 또 찍게 되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공시가 새로 나왔으니까, 그럼 적정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에코프로 BM 공시를 제가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 주말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늦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제가 공시 보면서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적정 주가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계산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적정 주가는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공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 하이니켈 NCA 양극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 해서 계약 금액이 44조 정도 됩니다. 44조 정도면 전체 거래소 이때까지 나왔던 계약 금액 공시 중에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서 한 5년간 정도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계약 대상인 삼성 SDI랑 이제 납품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랑 비슷한 공시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어떤 걸 봤냐면 포스코 퓨처엠.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삼성 SDI랑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계약했냐면 2023년 1월 30일. 그러니까 1년도 안 됐죠. 해서 얘도 계약 금액이 엄청 큽니다. 40조예요. 40조. 40조고 그다음에 2023년도 1월 30일부터 해서 2032년도 12월 31일까지 해서 포스코 퓨처엠도 삼성 SDI랑 이제 납품하는 NCA 똑같죠. 하이니켈계 NCA 양극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포스코 퓨처엠이랑 그 이제 최근에 나온 에코프로 BM 그 계약 공시랑 계약 금액도 뭐 포스코 퓨처엠보다 에코프로 BM이 4조 정도 더 높은데 어떤 걸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보면 얘는 10년짜리 계약이에요. 10년짜리. 23년도부터 해서 32년짜리. 그러니까 10년에 40조, 연에 4조 정도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얘는 5년짜리 계약인데 44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에 8조 8천억 원 정도의 계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짧은데 금액은 큰 거. 그쵸? 10년에 40조, 5년에 44조.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얘가 두 배는 큰 계약입니다. 네, 두 배는 큰 계약이거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이 계약 공시 뜨고 나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됐죠? 보면 요때거든요. 요때 주가가 쭉 뭐 사실 이때부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잘 올랐지만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공시로 인해서 뭐 주가가 무조건 올라갔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때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꽤 이제 대박 공시로 시장이 좀 떠들썩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때 포스코 퓨처엠 계약보다도 두 배 정도는 더 큰 계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또 이제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엠이랑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양극재 회사예요. 여러분들 양극재 같은 경우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 복습 차원에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는 양극재 기업만 투자해도 되는 이유. 물론 소재 부분에서 볼 때 소재라고 치면 우리 배터리는 이제 4개의 소재가 있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우리가 양극재 소재만 투자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기차 심장은 배터리의 핵심은 양극재예요. 왜냐하면 배터리의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게 이제 양극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극재를 내가 어떤 양극재, 어떤 광물을 써서 만든 양극재를 쓰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성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는 핵심 소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이니켈 기술력. 즉 하이니켈이라고 치면 니켈의 비중이 90% 이상 되는 이제 그런 양극재를 말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기술력을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니켈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즉 배터리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이니켈 기술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회사밖에 못해요. 다른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도 물론 양극재 만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이런 기술력이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LNF, 코스모신 소재 이 5개 회사가 이렇게 하이니켈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봐지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요 3가지 회사가 기술력이 가장 좀 뛰어나다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저는 이제 이 2가지 회사가 양극재 회사 중에 투자해볼 만하다고 봐지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기술력은 있지만 이 주식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이라는 주식 자체가 조금 지주사의 그 영역이 강하거든요. 느낌이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따로 양극재 회사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2가지 회사가 제일 낫지 않나 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12년 적자로 쌓아 올린 기술력이라 해서 특히 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12년 동안 계속 양극재가 이제 적자였다가 제가 알기로는 뭐 최근에 흑자로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뭐한 한 3에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적자였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술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 이 2가지 회사가 되게 괜찮은데요. 그럼 지금 이 공시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 BM에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러면 얼마 정도 주가가 다시 밸류에이션이 재측정되는 게 적정한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여러분들 이거 보기 전에 재미난 건 사실 최근에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에코프로 BM 주가를 굉장히 이제 낮게 체크를 했거든요. 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BM 적정 주가를 20만 원으로 체크를 했고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냥 구두로만 이야기합니다. 자료를 띄우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한나 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정도를 적정 주가로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네. 제가 이한나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산업에 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긴 해요. 아시는 분이긴 하는데 주가를 왜 그렇게 이렇게 낮게 체크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 제가 그 매출이랑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이제 그 네이버 네이버 증권에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차전지 기업 밸류에이션 체크할 때는 이 25년도 실적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통 3, 4년치의 그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다 따놔워서 그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프로 BM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원래 일반적으로 치면 영업이익을 보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특히 2차전지 같이 그 설비 투자나 그다음에 이제 그 매출 발생하는 거 가지고 그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공장을 짓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보시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매출액이 7조 4천억 원, 24년도는 8조 8천억 원, 25년도는 13조로 봐지죠. 네, 그쵸? 13조 정도 매출액을 발생시키는데 현재 코프로 BM 주가가 한 주당 28만 원인데 요거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한 27조 정도 되더라고요. 27조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매출액에 25년도 매출액에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13조니까 곱하기 2를 하면 26조 정도 나오죠. 자, 곱하기 2를 해서 나온 수치, 이 수치랑 비슷하거나 이 수치보다 시총이 낮으면 싼 겁니다. 주가가.
적정 주가가 아니라 주가가 싸다고요. 네. 적정 주가는 이거 3배 줄 수도 있고 4배 줄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적정 주가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적정 주가는 모르겠고 어쨌든 요거의 2배보다 비슷하거나 낮으면 시총이 낮으면 싼 거라고요. 그럼 싼 건 뭐냐면 우리가 매수해볼 만한 관점이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싼 기업을 매수하면 되니까. 그러면 시총이 어떻게 되죠? 27조. 매출액에 곱하기 2배 하면 26조.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비엠 한 주당 28만 원이 비싸지 않다라고요. 포스코 퓨처엠 볼게요. 23년도 4조 9천억 원, 24년도 7조 1천억 원, 25년도 11조. 네. 근데 현재 시총이 얼마다? 24조예요. 그러면 똑같이 매출액에 곱하기 2 하면 22조예요.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면 비슷하면 싸다고요. 2조 곱하기 2에 2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곱하기 2한 금액보다 시총이 낮거나 이라면 싸다고요, 주가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되게 높죠. 얘는 뭐 3자리예요, 맞잖아요. 증가율이. 포스코 에코프로 BM에 비하면. 네, 그래서 사실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가치 밸류에이션 평가를 조금 높게 받았거든요. 네, 영업이익 증가율이 되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 그러니까 안전하게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기업에서도 조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이거는 아까 이 포스코 퓨처엠 이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에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40조짜리 공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년에 40조짜리 공시가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고요. 근데 이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액에는 과연 이 공시가 여러분들 반영이 돼 있을까요? 44조 5년짜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저거 공시 나오기 전에 나왔던 그 예상 매출액이거든요, 영업이익이랑. 그럼 이걸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1년에 8조 8천억 원이에요. 왜냐면 5년에 44조였으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 더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시 계산해 보자고요. 이 공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 24년, 25년에 8조 8천억 원을 그냥 더했어요. 더했고요. 영업이익도 그냥 이제 비례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똑같이 요 매출액에 곱하기 2 했잖아요. 그러면 요 금액이랑 시총이랑 비슷하거나 싸면 시총이 적으면 싸다면서요. 자, 그럼 여기에서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매출액 곱하기 2 하면 44조가 나옵니다. 근데 시총은 27조예요. 네. 그러면 44 시총이 얘랑 비슷해지려면 주당 한 45만원 정도 나오면 에코프로비엠 한 주당 45만원 정도가 나오면 매출액이랑 시총이랑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요거 언더라 치면 45만원 언더라 치면 싸다고요. 근데 현재 주가가 28만원이죠. 근데 에코프로비엠 금 주식 가격이 45만원 언더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제 말은. 근데 기업의 가치평가는 다시 잘 안 하고 있죠. 네, 전부 다 그냥 공시가 좋니 많니 뭐 대박이니 뭐 요런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공시가 나온 시점에서는 다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는 45만원 언더로 치면 싸다. 물론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돌이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지금 영상 찍으면서 문제가 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또 생각을 문득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 주관이었을 때 에코프로비엠은 45만원 미치면 아직 싸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45만원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봐신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거 영상 또 문제가 돼서 나중에 또 내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영상 올라와 있을 때 잘 봐놓으세요. 저 사람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하고 네, 물론 이거 약식으로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더 디테일하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약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네, 평가한 건데, 근데 이 약식으로 평가해도 잘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기 때문에 다 잘 맞습니다. 안 그러면 영상 찍지도 않았을 거고요. 잘 맞아요, 여러분들. 자, 대략 45만 원 언더면 싸다. 다시 평가되면 에코프로 VM 이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양극재는 잘 만듭니다. 잘 만들고요. 제가 2차 전지 영상을 찍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너무 이미 영상이 많이 이제 있기도 하고요, 유튜브에. 그리고 전문가님들도 많고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서 2차 전지는 저보다 전문가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너무 전문적으로 반박하시면 제가 조금 당황스럽거든요. 물론 저도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전문가고 여러분들도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끼리는 그쵸? 네. 적당히 네. 공격적으로 다세요, 여러분들. 네. 답변을 제가 못하고 그냥 감사합니다만 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월요일 잘 시장 참고하셔서 에코프로비의 포스코퓨처 이런 우리나라 글로벌 되게 괜찮은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잘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 잘 참고하셔서 네,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